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 도광양회라는 귀에 익은 성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광양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도자는 가죽 위자 옆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절구구자 요걸 쓰는 것이 도자고, 광자는 바로 빛광자입니다. 그 양자는 양회, 도광양회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그런데 그 정확한 그 의미가 사전이나 혹은 이런저런 칼럼에도 좀 잘못 풀이되어 있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도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도회, 원래 이 두 글자를 합친, 이건 뭐냐면, 도광에다가 적, 발자취. 도광회적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 도광회적은 뭐냐면, 이 심장불로, 깊이 심, 장, 감출 장자죠. 이렇게. 감출장, 심장불로, 깊이 감추어서 드러내지 않는다. 심장불로,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생각이나 재능을 깊이 감추고 혹은 깊이 숨기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도광회적이자 바로 도광양회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광양회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도회, 이 도회를 더욱더 강조한 말이에요, 여러분. 도회를 강조한 말이 도광양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조의 의미는 바로 이 양회 두 글자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가죽 위자에 쓰고, 손톱 조자 있죠. 손톱 조, 요거를 쓰고, 그 다음에 절구구자를 쓰는 요 글자는, 요건 발음 기호, 도자 발음 기호고, 이게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가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본 뜻은 칼집입니다. 칼을 집어넣는. 그리고 한자로 쓰면 이것을 칼도와 검이 있는데, 칼도는 이렇게 한 날이 한쪽만 있는 구분 것이고, 검자는 바로 직선으로 된 겁니다. 이 직선으로 된 게 검이에요. 검의, 이게 바로 이 도자는 검의, 그래서 칼집이란 말이에요. 검의. 근데 이 글자의 확장된 의미에 숨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자가, 그러니까 칼집에 숨긴다, 이런 말이죠. 광은 당연히 빛이 본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개인의 경우에는 그 개인의 재능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실력, 능력, 이런 것을 뜻하고, 국가의 경우는 아까 말한 이 능력뿐만 아니라 저력, 국가가 가진 저력, 문화적인 저력도 거기에 속하죠.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광이라는 말은 뭐냐면 실력을 감춘다는 말입니다. 그 양회의 회는 뭐냐면, 이 회자는 날일자가 있고 이 매일 몇 자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금음날을 뜻해요. 그러니까 금음날은 달이 없는 아주 어두운 밤이잖아요. 그래서 어둡다, 캄캄하다 하는 이런 의미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양자는 정말로 뜻밖에도 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숨긴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숨긴다. 숨길 은자 있지 않습니까? 숨긴다는, 이 은자, 약자 이렇게 쓰고, 약자는 이렇게 쓰고, 정자는 이렇게 쓰죠. 숨긴다는 의미로 쓰인 글자입니다. 저도 한문 공부를 한 50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이가 되도록 모르다가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양회를 보통 기른다는 의미로 그 양자로 모아가지고 실력을 기른다고, 실력을 기른다고 풀이해서 도광양회를 그 어둠에서 힘을 기른다. 혹은 빛을 감추고, 도광이죠. 빛을 감추고 실력을 기른다. 이렇게 대강 풀이하는데 사실 매우 그럴듯하지만 실은 본 뜻이 아닌 겁니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실력이나 힘은 이미 도광의 이 광자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회의 본 뜻은 은회. 그러니까 은거하여 회적. 아까 적자 있었죠? 이 적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똑같은 글자입니다. 자치 적자죠. 은광회적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회는 뭐냐면 자치를 감춘다가 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양회는 실력을 기른다가 아니라 이 도광의 광자의 이미 실력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도광을 더욱더 이 수식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회는 꼭꼭 숨긴다 혹은 꼭꼭 숨는다는 이러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게 본뜻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감추고 절대로 드러내지 말아라. 실력을 감추고 드러내지 말아라. 이것이 도광양회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원나라는 1271년에서 1368년이 망했죠. 그리고 이 원나라고 이 명나라가 이어서 1368년에서 1644년까지 존속을 했죠. 이때 나온 문집 속에 도광양회가 여러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실력, 즉 광을 철저히 감추다는 의미로만 쓰여 있습니다. 실력을 기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의미 높은 지위나 혹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이 이 정권에 관한 야심을 품고 있지 않을까 하고 오해를 할까봐 두려워서 아주 어리석은 척하며 자신을 철저히 감추었다는 의미로만 쓰였습니다.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은 실력을 기른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자 한문 참 어려운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공양 아시죠? 공양 혹은 이 봉양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봉양. 이때 그 양 널리 알려진 양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자의 진짜 본뜻은 뭐냐면 양양자가 있고 먹일 사자가 있어요. 식이 아니고 먹일 사자가 있어요. 양을 먹인다, 양을 사육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미가 확대돼 가지고 가축을 기른다는 의미로 널리 쓰였던 글자인데 뒤에는 뭐 사람을 부모로 모시는 것도 양이라고 되었습니다만 원래는 원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 글자에 양이라는 한 글자에 95가지 이 훈이라는 건 뭐냐면 해석이죠. 이 서로 다른 해석이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한자 한문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너무 겁먹을 건 없고요. 그 한 가지 훈과 한 가지 음만 외우게 했던 아동용 교재로서의 천자문이 한문 교육의 기초였던 것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루황 이래서 훈과 음을 동시에 배웠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티엔띠, 쉔황, 위조, 홍황 이렇게 천지, 현황, 우조, 홍황 이렇게 외우지 그 훈을 달지 않아요. 왜? 한 글자에는 엄청 많은 예를 들어 하늘천만 해도 머리천도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의미, 꼭대기천 여러 가지 의미가 들었기 때문에 하늘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 천자문이라는 것은 네 글자 259절로 구성된 장편 시예요. 그런데 이걸 왜 천자시라고 하지 않고 천자문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작자인 주흥사가 살던 그 양나라 무제 때, 이때 그 6세기죠. 이때 시를 문이라고 했고, 또 문은 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를 문이라고 그리고, 예, 그리고 산문은 필이라고 부르습니다. 그리고 문필가 하는 그 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시고, 산문이고, 이렇게, 예,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천자시라고 하지 않고 천자문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 그 중국의 지도자였던 등소평은 이 사실 중국 역사상에 있어서 아주 그 위대한 전략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 개방도 그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그가 국제 전략 28글자를 28자 방침이라 하는데 이것을 말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냉정히 관찰하고 전열을 가다듬어라. 예. 전투에서는 전열이 참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실력을 꼭꼭 숨겨라. 이게 도광양회입니다. 실력을 꼭꼭 숨겨라. 실력이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네. 어리석은 척하고, 멍청한 척, 어리석은 척하고, 절대 나서지 마라. 이렇게 해서 기회를 꽉 잡아야 성취를 할 수 있다. 바꿔 말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성공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의 국제전략 28자 방침입니다. 다시 한번 빨리 읽어드리면요. 냉정히 관찰하고 전열을 가다듬어라. 침착하게 대응하고 실력을 꼭꼭 숨겨라. 어리석은 척하고 절대 나서지 마라. 기회를 꽉 잡아야 성취를 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28글자예요. 28자. 현재 이 중국의 그 위정자들은 이를 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전통의 만만디는 천천히 하자는 것이죠. 바쁠 건 뭐가 있느냐? 이런 정신은 사라지고 콰이콰이디. 중국 사람들은 콰이콰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콰이콰이디 그래서 말이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우리나라의 그 등록 상표인데 그 좀 도용하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가 어디서나 중국 전체 어디서나 요란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등소평은 1997년에 홍콩을 반환받을 때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았죠. 몇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을 했죠. 그 가운데 보면 일국양제. 나라는 하나이지만 양제, 두 개의 제도, 일국양제 해가지고 이거 뭐냐면 자기들은 이 공산주의를 하고 계속 하지만 이 홍콩은 이 자본주의로 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일국양제입니다. 그리고 강런질강 항인치항. 그러니까 홍콩 사람이 홍콩을 다스린다. 하긴 지금도 뭐 홍콩의 대표 수장은 여자 레세였습니다만은 뭐 사실은 허수아비라고 해도 뭐 틀린 말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 등소평이 이미 약속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항인치항 강런질강을 50년간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50년이면 2047년입니다. 올해가 2021년이니까 26년. 그러니까 아직도 50년 가운데 절반 조금 덜 절반 이상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에 해당하는 26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참지 못하게 했는지, 지금 홍콩 사람들은 참 고립무원의 이 처량한 처지가 되어 있죠. 이건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닙니까? 근데 등소평의 생각은 적어도 2047년까지 도강양회, 그러니까 실력을 꼭꼭 숨겨라. 물론 그 사이에 이 내미 실력을 기르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실력을 꼭꼭 숨겨서 모르게 하라 이거예요. 실력을 꼭꼭 숨겨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덩소평의 생각은 2047년까지는 도광양요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좀 흔들린 것 같아요. 네. 중국도 어쩌면 우리처럼 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